지금부터 머신러닝 혁명, 기술과 시장, 그리고 기업 패권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큰 줄거리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이제 학문을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 우위를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 흐름을 만든 힘은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의 폭발, 계산 자원의 혁신, 그리고 알고리즘의 성숙입니다. 이 기반 위에서 시장은 해마다 크게 성장하고 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 AI,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업이 서로 다른 전략으로 플랫폼 주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다만 편향과 설명 불가능성, 적대적 공격 같은 신뢰의 문제가 따라오고 있어 책임 있는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요약해서 본 내용을 실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현대 인공지능의 출발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AI는 한순간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세 갈래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며 만들어졌습니다. 데이터는 학습의 연료가 되었고, 새로운 하드웨어는 그 연료를 태우는 엔진이 되었으며, 알고리즘은 그 에너지를 지능으로 바꾸는 소프트웨어가 되었습니다. 이 세 축이 서로를 밀어올리며 오늘의 변곡점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보급 이후 모든 활동이 디지털 기록으로 남으면서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가리지 않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매일 엄청난 규모의 디지털 데이터가 생겨납니다. 과거에는 이론만 존재하던 방법도 학습시키고 검증할 재료가 부족해 힘을 쓰지 못했지만, 이제는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이 모델 성능을 끌어올리는 직접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규칙을 사람이 일일이 적던 시대에서 데이터 속 패턴을 기계가 스스로 찾아내는 시대로 완전히 넘어온 것입니다. 이제 엔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는 원래 영상 렌더링을 위해 태어났지만, 수천 개의 코어를 활용한 병렬 처리에 강해 행렬 곱셈처럼 반복적이고 동시에 돌리기 좋은 연산에서 압도적인 속도를 냅니다. 반대로 중앙 처리 장치인 CPU는 몇 개의 강력한 코어로 순차 작업을 빨리 처리하는 데 강점이 있어 대규모 병렬 연산에는 병목이 생기곤 합니다. 학습 시간이 며칠에서 몇 주 걸리던 일을 몇 시간, 때로는 몇 분대로 당겨놓은 것이 바로 이 병렬 구조 덕분입니다. 결국 GPU는 딥러닝을 연구실 밖으로 끌어낸 핵심 조력자입니다. 이어서 소프트웨어의 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딥러닝은 하루아침에 나온 기술이 아니라 여러 겨울을 견디며 쌓인 성취의 집합입니다. 퍼셉트론에서 시작해 오류를 거꾸로 전파해 가중치를 고치는 방법이 정립되면서 깊은 신경망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시각 영역에서는 합성곱 신경망이 이미지의 특징을 잘 뽑아내며 도약을 이끌었고, 대규모 데이터와 GPU가 결합되자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큰 격차로 성능을 앞질렀습니다. 연속 데이터를 다루는 순환 신경망은 오래된 정보가 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긴 단기 기억 구조가 새 상태와 게이트라는 아이디어로 장기 의존성을 붙잡는 데 성공해 음성과 언어 처리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요컨대 데이터와 하드웨어, 알고리즘은 더 많은 실험과 더 빠른 개선을 가능하게 하며 서로를 증폭시키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개념 지형을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적 과업을 기계로 수행하게 만드는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그 안에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ML은 데이터를 통해 규칙을 스스로 학습해 예측과 판단을 하는 접근입니다. 딥러닝은 ML의 한 갈래로 인공신경망을 여러 층으로 쌓아 원시 데이터에서 특징을 자동으로 뽑아냅니다. 따라서 문제의 난도와 데이터의 양에 따라 간단한 전통 모델부터 복잡한 딥러닝까지 비용과 가치가 맞는 선택을 조합하는 포트폴리오 관점이 필요합니다. 학습 방식도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지도 학습은 정답이 달린 데이터로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배웁니다. 이 안에서 범주를 가르는 분류와 연속값을 맞추는 회귀가 대표적입니다. 다음으로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는 데이터에서 숨은 구조를 찾아냅니다. 비슷한 것끼리 묶는 군집화, 함께 자주 나타나는 항목의 연관 규칙, 그리고 변수를 줄여 본질을 남기는 차원 축소가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환경 속에서 행동을 고르고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시행착오로 전략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바둑이나 로봇, 실시간 의사결정에서 두각을 보입니다. 이제 왜 ML이 기업의 핵심 역량이 되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기업은 ML이 경쟁 우위를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핵심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대한 데이터에서 사람 눈에 잘 안 보이는 신호를 찾아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둘째, 한 번 만든 모델이 반복 작업을 스스로 수행해 운영 효율과 자동화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셋째, 개인화 추천과 대화형 응대 같은 맞춤 경험을 통해 고객 만족을 높입니다. 결국 기업의 의사결정이 사후 반응에서 예측과 자동화로 전환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제 시장의 크기와 속도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글로벌 ML 시장은 대략 미화 353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해마다 대략 30%를 웃도는 속도로 커져 2032년에는 미화 3,096억 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른 분석은 2024년 약 79억 2,900만 달러에서 출발해 연평균 36.08% 정도로 커져 2030년에 미화 5,034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이라고 봅니다. 숫자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공통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성장이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기업 투자도 막대합니다. 2022년 한 해에만 AI 분야로 약 미화 920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선도 기업의 절대 다수가 ML과 AI에 이미 투자했습니다. 한편 AI가 2030년까지 전 세계 경제에 미화 15조 7천억 달러 이상을 더하고 각국의 국내 총생산을 상당히 끌어올릴 잠재력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제 산업별 파급 효과를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도입 속도는 데이터의 양과 질, 그리고 투자 수익률의 명확성에 좌우됩니다. 제조업이 가장 큽니다. 비중이 대략 18.88%로 나타나는데 센서 데이터를 통해 장비 고장을 미리 알아차리는 예측 유지 보수가 대표 사례입니다. 금융은 약 15.42%로 뒤를 잇습니다. 매일 쌓이는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사기를 잡아냅니다. 헬스케어는 약 12.23%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며 의료 영상에서 종양이나 질병을 높은 정확도로 찾아냅니다. 운송은 약 10.63%로 자율주행과 물류 최적화가 핵심입니다. 보안 분야는 약 10.01%로 미지의 위협을 이상징후로 포착합니다. 소매는 약 4.67%지만 개인화 추천과 수요 예측의 효과가 커서 파급력이 큽니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가 가장 큽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대략 미화 114억 달러 수준이고 미국 기업의 상당 부분이 이미 ML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도입률 기준으로는 북미가 매우 높습니다. 유럽은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숙련 인력과 디지털 전환 투자가 힘을 보탭니다. 아시아 태평양은 성장률이 가장 가파릅니다. 중국과 인도, 싱가포르를 포함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하고 인력 풀도 넓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도입률이 59%, 싱가포르는 53%, 중국은 50% 수준으로 세계 최상위권을 보입니다. 중동은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와 자율교통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수요를 이끕니다. 이제 거인들의 전략 전쟁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을 보겠습니다. 구글은 연구주도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딥마인드라는 최정예 연구 조직이 알파고와 알파폴드 같은 성과로 기초기술의 최전선을 넓혔고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효율과 전용 칩 설계까지 연구 성과를 실전 비즈니스 가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주력 멀티모달 모델인 제미나이는 텍스트와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고 검색의 새로운 개요 기능과 모바일 운영체제 등 핵심 서비스에 깊이 녹아들고 있습니다. 기업용으로는 버텍스 AI를 통해 데이터 준비부터 훈련과 배포, 운영까지 표준화된 도구를 제공합니다. 모델 가든이라고 부르는 카탈로그에서 자체 모델과 공개 모델을 폭넓게 고를 수 있고 파이프라인과 레지스트리 같은 운영 도구가 기본으로 붙습니다. 구글의 과제는 연구의 압도적 성능을 더 많은 사용자가 쉽게 쓰는 제품 경험으로 끊김없이 전달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연합을 보겠습니다. 이 동맹은 시장 끌어당김 전략의 전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전용 클라우드 제공자로서 거대한 계산 자원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대가로 최첨단 모델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애저와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업무 도구에 깊게 통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십억 사용자가 쓰는 제품 속으로 자연스럽게 AI가 스며들었습니다. 애저 AI 파운드리는 오픈 AI 모델뿐 아니라 미스트랄과 메타 등 다양한 모델을 한 곳에서 선택하고 기업 필수 기능인 보안과 접근 제어, 모니터링을 통일된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일상의 워크플로 안에서 바로 생산성을 체감하게 만든 것이 이 연합의 힘입니다.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유연성과 포괄성입니다. 특정 모델의 우열을 내세우기보다 누구나 어떤 모델이든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고 돌릴 수 있는 기본 플랫폼이 되려 합니다. 비전문 개발자를 위한 아마존 베드록은 서버를 신경 쓰지 않고 간단한 호출로 여러 파운데이션 모델을 바로 쓸 수 있게 합니다. 데이터 과학자와 ML 엔지니어를 위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는 준비와 학습, 배포 전 과정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두 층은 따로 쓰되 서로 보완됩니다. 예를 들어 세이지 메이커에서 미세 조정한 모델을 베드록으로 가져와 간단하고 확장성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모델 종속에서 자유롭게 선택권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차별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입니다. 이 회사는 AI 골드러시의 곡괭이와 삽을 파는 역할을 넘어 전체 생태계를 쥐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에서는 GPU로 학습과 추론의 표준을 잡았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쿠다를 중심으로 개발 생태계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여기에 수직 통합 플랫폼으로 자동차와 로보틱스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공략합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엔비디아 드라이브는 차량용 컴퓨팅과 운영체제, 데이터 센터 학습과 시뮬레이션, 차량 배포까지 전 과정을 아우릅니다. 로보틱스를 위한 엔비디아 아이작은 물리적으로 정확한 가상 환경에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고 로봇 운영 생태계를 가속합니다. 요약하면 엔비디아는 모든 참여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반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플랫폼 비교를 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글 버텍스는 연구 우위와 멀티모달 최고 성능을 앞세워 데이터 중심 기업과 고급 모델을 원하는 팀에 적합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생태계는 오픈 AI와의 결합으로 최신 모델을 가장 손쉽게 기존 업무 흐름에 붙일 수 있어 대기업과 빠른 도입을 원하는 개발자에게 매력적입니다. 아마존은 베드록과 세이지 메이커 이중 구조로 비전문가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포용하며 특정 모델 종속 없이 가장 넓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결국 기업은 기술 성능, 업무, 통합성, 플랫폼 유연성이라는 세 축 사이에서 자사 목표에 맞는 최적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개인화입니다. 아마존의 추천 엔진은 한 가지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봤던 조합을 바탕으로 연관 상품을 제안하고 나와 비슷한 사용자의 선택을 반영하며 상품 자체의 속성을 이해해 신상품처럼 평가가 적은 아이템도 추천합니다. 여기에 시간 순서를 배우는 신경망을 더해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클릭 확률을 미리 가늠합니다. 이런 역량은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라는 서비스로 외부 기업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에서는 의료 영상에서 합성곱 신경망이 빛을 발합니다. 유방 촬영에서 악성 신호를 더 적은 오류로 찾아내고 흉부 엑스레이에서 호흡기 질환을 자동 스크리닝하며 뇌 영상에서 이상을 신속히 표시합니다. 또한 영상에서 종양이나 장기를 자동 분할해 의사의 분석 시간을 줄이고 응급 영상은 우선 검토로 올려 워크플로를 최적화합니다.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이미지를 빠르고 정밀하게 분석해 더 나은 판단을 돕는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금융에서는 지능형 사기 탐지가 핵심입니다. 정상 거래 수백만 건을 학습해 기준선을 만들고 그 궤적에서 벗어나는 이래를 즉시 표시합니다. 거래 금액과 위치, 시간, 기기 정보를 조합해 위험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높으면 추가 인증을 요구하거나 차단합니다.
새로운 수법이 나타나도 데이터가 쌓이는 즉시 모델이 적응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조에서는 예측 유지 보수가 운영 철학을 바꿉니다. 설비에서 온도와 진동, 압력 같은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아 모델이 상태를 읽고 고장 확률을 미리 알려줍니다. 결과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멈춤을 크게 줄이고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며 설비 수명을 늘립니다. 가동 시간 증가는 두 자릿수 %에 이르고 비용 절감도 두 자릿수 %로 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신뢰의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편향입니다. 데이터에 사회적 편견이나 불균형이 담겨 있으면 모델이 그 편향을 그대로 배워 차별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려면 데이터 수집과 정제 단계에서부터 편향을 점검하고 특정 집단에 불리하지 않도록 제약을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는 설명 불가능성입니다. 수백만 개의 매개 변수로 결정을 내리는 깊은 모델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측의 근거를 사람 눈높이에서 보여주는 설명 가능한 AI가 필수입니다. 셋째는 적대적 공격입니다. 사람이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교란으로 모델을 속이는 시도가 존재합니다. 표지판을 오인하게 하거나 영상 판독을 왜곡하는 식의 공격은 안전에 직결되므로 견고성을 높이는 방어 기법과 모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세 문제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되면 편향과 취약점을 찾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초기 설계부터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도 핵심입니다. 연합학습이라고 부르는 방식은 원본 데이터를 중앙으로 모으지 않고 각 기기나 기관이 내부에서 모델을 학습한 뒤 개선된 파라미터만 중앙으로 보내 통합합니다. 덕분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고 통신 비용을 줄이며 의료와 금융처럼 법적 제약이 있는 영역에서도 협력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앙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의 아키텍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도입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술에서 출발하지 말고 비즈니스 문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간단한 규칙으로 충분한 문제에 굳이 복잡한 모델을 들이밀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 지표를 먼저 정의하고 개선 여지를 수치로 확인하세요. 둘째, 데이터 기반을 먼저 다져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수집과 정제,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확장형 ML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셋째, 포트폴리오 접근을 택해야 합니다. 문제의 가치와 난도에 맞춰 전통 모델과 딥러닝을 적절히 조합합니다. 넷째, MLOps라고 부르는 운영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버텍스와 세이지메이커, 애저 파운드리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과 배포, 모니터링을 자동화하고 표준화하세요. 다섯째, 신뢰와 책임을 초기 단계부터 최우선으로 두세요. 공정성과 설명 가능성, 보안은 나중에 붙이는 옵션이 아니라 심장부의 요구사항입니다. 한편 자동화된 ML 도구가 점점 좋아지면서 전문 인력 규모가 크지 않은 조직도 효과적인 모델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쟁의 초점은 ML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핵심 프로세스에 얼마나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통합하느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거대한 파도는 데이터의 폭발, GPU가 상징하는 계산력의 도약, 그리고 수십 년의 알고리즘 성숙이 만나 일으킨 필연입니다. 시장은 해마다 고속 성장하고 있으며 제조와 금융, 헬스케어 같은 데이터 집약 산업에서 특히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은 연구 우위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업무 통합으로, 아마존은 유연한 선택권으로, 엔비디아는 생태계의 기반으로 각자의 길을 가며 플랫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천과 진단, 사기 탐지와 유지 보수 같은 현장 사례는 과거 분석에서 미래 예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만 편향과 설명 불가능성, 적대적 공격이라는 신뢰의 과제를 풀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확산은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승자는 성능뿐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며 안전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얼마나 깊고 책임감 있게 비즈니스에 녹여내는가로 결정될 것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역량이 된 지금, 여러분의 조직은 데이터와 인재, 거버넌스를 갖춘 총체적 전략으로 이 파도를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